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의 두 번째 파트죠. 그렇죠? 도시개발이 있었으면 도시재생이죠. 신개발과 재개발. 그렇죠?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 이거 우리 신개발과 재개발의 역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거로부터 흘러갔을 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신시가지냐 이제 기존 시가지의 정비냐 두 가지 방향으로 갔었죠. 그래서 뭐 도심 재개발이다, 도시 재개발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말이 있는데 그냥 도시 재생이라고 우선 얘기를 했고요. 도시 재생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들에 대해서 저는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 재생의 근간부터 우리 도정법, 도초법까지 쭉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이 뭔지를 봐야 되고 도시 재개발의 목표, 혹은 도시 재생의 목표겠죠. 그리고 도시 재개발의 구분, 혹은 도시 재생의 구분일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제도에 어떻게 변천 과정이 있었을까 전반적으로 한번 훅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 재생이라는 건 무엇일까?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개념과 정의, 필요성과 우리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 그리고 도시재생의 개념 정립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우선 물리적 계량의 좁은 관점에서, 물리적 공간을 관점에서 벗어나 큰 틀의 물리, 환경, 산업, 경제, 사회, 문화적 개선을 통해 활력과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환경을 재창조하는 산업이다. 자, 즉 어반 르네상스다. 어떻대요? 도시 환경을 재창조하재요. 뭐 도시재생이란 말 다양한 말 많죠. 뭐 어반 리뉴얼이다, 뭐 어반 르네상스다, 다양한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기존 시가지를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 시가지를 바꾼다. 그래서 물리적 계량, 어떠한 공간에 물리적 변화만 주는 것이 재생이 아니라 큰 틀에서 물리 환경, 산업, 경제, 사회, 문화, 즉 전반적인 것을 다 바꿔주는 것이 재생이고 재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생하면 보통 재개발을 많이 떠올리죠. 그렇죠? 재개발, 뭐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뭐 주거 환경, 도시 환경 이런 재개발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런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리뉴얼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요즘 재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뜨고는 있죠. 전부터 이제 어떤 도시 재개발법 해가지고 많이 법들이 있었고, 요즘 이제 마을 만들기다, 뭐, 문화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은데요. 우선 재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 정리해보고,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자, 도시 재개발, 어반 리뉴얼이다, 혹은 도시 재활성화, 그 도시 쇄신 등의 확대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어반 르네상스란 말도 있겠고 어반 리뉴얼도 있고 뭐 도시 재활성화, 도시 쇄신 뭐 등등등의 기본적으로 도시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다 나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 우선 어반이 붙어버리죠. 그렇죠? 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티와 어반은 구분 짓잖아요. 시티라는 것은 이제 명사죠. 그렇죠? 도시고 어반은 거의 형용사에 가깝단 말이에요. 도시다움. 뭔가 그런 공간적인 창조였기 때문에, 정말 도시라는 것이 물리적 구조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것과 함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쇄신을 만들자. 그렇죠? 그런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정의를 먼저 본다면, 광의의 정의. 기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능동적인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도시 성장의 발전 과정이다. 자, 뭐래요? 기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사회가 변하고 경제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되게 되는 것. 간단하게 그렇죠. 우리가 재개발 많이 하잖아요. 재건축 많이 하고. 우선 재건축 같은 거 어떤 거예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우리 법정 용어로 본다면 재건축은 기반시설 양호화나 주택이 불량한 경우, 즉 도로 잘 닦여 있는데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그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즉 물리적 환경이 물리적 환경이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가 된 거고, 혹은 재개발 같은 거, 뭐 단독주택지에서 일어나죠. 단독이라는 분명히 뭐 단독이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회에서 그 주택이 많이 부족하고 토지가 우리는 집약적인 토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한 세대만 거주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한 세대가 있는 그 면적들 여러 개를 합쳐서 한 10세대를 뭉쳐고 거기에다 공동주택을 한 채 건설한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0세대가 아니라 뭐 15세대, 20세대까지 거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좁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고요. 경제적 여건, 기술의 발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해서 과거는 좀 저층이었다면 지금은 초고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여건 변화가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조절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시재생이고 광의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발전, 성장 과정 중에 하나다. 우리 도시화의 단계로 따지면 재활성화 단계 뭐 이렇게 되겠죠. 자, 협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기존 시가지의 일정 구역의 구조물 등의 노후화로 인해 지역 내 주택 등의 기능상의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환경을 개선한다. 자, 이건 뭐예요? 위에는 전반적으로 봤다면 협의적인 진짜 사이트, 일정 구역 범위 내에서 그 일단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의 정해진 구역 내에서 사이트를 잡아주고요. 그 사이트 내에 건축물들이 어떻게 돼요? 노후화됐대. 오래됐대요. 낙후됐대. 그러면 건물이 오래되면은 솔직히 그렇겠죠. 건물이 오래되면은 난방비 많이 들고요. 바람 불 때 춥고요. 뭐 빗물이 셀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해치게 되고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꿔주자. 이런 것들이 그 정비구역 사업, 그 정비 사업들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도시 재생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요. 협의적, 좁은 의미에서 어떤 거예요?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대상지를 개발하게 되는, 바꿔주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게 되는 것이 협의의 도시 재생이라면, 광이라는 것은 사회나 문화, 경제적으로 그 흐름이 바뀌었고, 그 흐름에 맞추어서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의 느낌을 생각하면, 과거에는 단독이 많았다면 이제 고층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사회적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도시의 성장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광의적과 협의적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필요성. 자, 도시 개선을 도모한다. 기본적으로 왜 도시 재생을 해야 되고 도시 재개발을 해야 되냐? 우선 도시 환경, 도시가 이제 개선돼야 되고요. 도시 공간의 구조화를 개선하겠다. 도시 공간의 구조화. 어떻게 보면 도시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막 불규칙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이게 제가 막 그리긴 했지만 도로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들은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서양의 도시계획하고 동양의 도시계획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식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그 도로, 인프라를 좀 갖추고, 인프라를 갖춰주고, 이 토지에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개발 양식은 그게 아니죠. 집을 짓고, 집을 지어서 그 사이사이가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집과 집 사이에 울타리를 잡아주고 골목길을 형성해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지만, 그런 것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때요? 도시 공간이 부조화라는 약간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부가연동 이제 뭐 그 뉴타운으로 지정된 부가연동이나 이런 동네 좀 가보시면 골목길이 남아 있는데 상당히 꼬불꼬불하고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시 공간의 부조화다. 자, 도시 과밀화에 대응하는 도시 기능을 회복이 필요하다. 도시 과밀화. 도시화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러면 과밀화가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람이 많아졌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은 부족하고, 주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쪼각쪼각 살겠죠.
근데 사람들이 또 많이 사니까 인프라가 부족해. 도로 같은 거. 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 철거하고 새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시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거. 이런 것도 재개발이다.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고 새로 만들자. 그리고 도시 문제 해결책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낙후된 도시 문제들, 뭐 슬럼.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양 같은 경우 기존 도시에서 낙후됨에 따라서 슬럼이 발생하고요. 블라이트가 발생하고 게토가 발생하고 스쿼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중에 슬럼이라는 것들은 노후 불량 주택들 많이 모여 있는 것이고, 블라이트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블라이트라는 개념은 기존에 되게 깨끗하고 좋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낙후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재활성화 시켜야죠. 르네상스 시켜야죠.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성수동 아시죠? 성수동? 성수동이라는 공간이 지금 현재 우리 피혁 제품들, 구두나 가죽들, 무드질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시대가 지나면서 상당히 낙후됐었어요. 거기를 이제 그 문화적인 요소로 르네상스 시키겠다, 재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패션쇼가 열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좀 조금 뭐 딴 데로 셀 수도 있는데 이건 과거 조선시대부터 들어가야 돼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묘사직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누가 있어요? 동대문과 남대문, 그죠? 숭인문이 있고 여기 이제 북대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소문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성곽, 서울 성곽을 주변으로 그 주변 일대는 농촌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특히나 이쪽 중랑천을 끼고 한강과 만나는 요 파트. 여기 한강이면 용산에 나루터가 있고요. 여기가 성수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수동이 어때요? 도성에서 가깝고요. 도성에서 가깝고 물이 흐릅니다. 여기서 무슨 업이 발전했냐면 무두업이 무두질이라 불리는 가죽업이 조선시대부터 성행을 했단 말이에요. 도성과 가깝게 있었고 물가가 있고, 그러니까 무두라는 게 가축을 이제 도사를 해서 껍질을 가죽을 벗기는 거죠. 그럼 성수동 옆에 또 지금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마장동 있죠, 마장동. 마장동 뭐예요? 축산시장 모여있잖아요, 축산시장. 그럼 축산시장은 도살장이죠. 그러니까 그 각지에서 왔던 요쪽 동네에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 소를 잡고 나서 껍질을 벗기는 거죠, 무두질로. 그럼 무두질 벗기려면 어떻게 돼? 피 나오는 거 닦아야 되고 기름 나오는 거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물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여기에는 무두업이 성행을 했고, 그런 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여기에 무슨 공장들이 들어와요. 과거부터 그 피혁이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피혁 공장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구두 브랜드,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뭐 있어요? 금강제와 랜드로버. 여기에 본사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동네에는 랜드로버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가죽 공장들, 신발 공장들, 그런 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가죽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힘들죠. 뭐 그 동물들 다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나 냄새 나고 분명히 안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드질을 잘 모르면 그것도 한번 잠깐 빠져서 얘기하면 영화 향수 보셨죠? 향수. 영화 향수 보면 오프닝 씬에서 되게 난잡하고 더러운 주거 환경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중간 씬 정도의 그 주인공이 어디로 가죠? 뭔가 배달하러. 근데 그 주인공이 일하는 것이 무드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경 보면 되게 안 좋아요. 더럽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모여 있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그 피혁 공장들이 막 들어왔어. 근데 지금 이제 현대가 들어오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nim비시설가 점점 배척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점점 문을 닫아주는 거고. 그러면 여긴 다 뭐가 있어요? 빈 공장들이 생기죠. 이 빈 공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요즘 르네상스 막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시시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스튜디오 만들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해가지고 공연장 같은 거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컨벤션 센터 같은 거.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도시 재생이라는 거죠. 또한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은 상당히 많죠. 이쪽 동네, 서울 기준은 이쪽 동네가 아니라 한강 지나서 이쪽이겠네요. 이쪽 어딜까요? 물레동이죠. 물레동.
물레동에 대해서 영등포 옆에 물레동 같은 경우 보면 요즘 얘기하고 있는 문화가 꽃피는 장소 해가지고 두 가지가 믹스가 되죠. 앞에서는 어떤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철강소가 있어요. 이 동네. 철강소에서 이제 막 금형하고 막 드릴 갈아대고 그래서 철강 이런 게 발전하고 저녁 밤이 되면 예술가들이 노래하고 그림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문화라는 것이 꽃피게 되는. 우리 이런 문화나 이런 재생 같은 경우 여러분 사례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죠. 어디 있어? 스페인의 빌바오. 그렇죠?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들어주고 과거 철강업에 대해서 쇠퇴한 도시를 살렸단 말이죠. 혹은 영국의 그리니치나 뭐 많은 사례가 있죠. 기존 도심 공장지대를 문화적으로 재활성화시킨 것들. 뭐 중국 같은 경우 708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학부 시절에서 이런 수업을 들었을지. 근데 요즘 트렌드는 학교 수업에서는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학생들이 진짜 뭔가 798이다, 뭐, 빌바오다,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성수동이나 물레동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례는 잘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도시 재생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런 흐름들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 화면을 안 넘기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제가 앞으로 수업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르네상스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사시험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법령이나 뭐 문제에 출제되는 것 위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생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더 자기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기사시험과 관련된 거니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재생이 뭐다, 문화가 뭐다, 뭐 이런 얘기 하고자 제가 조금 시간을 끌었네요. 자, 그래서 새시대에 적응하는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시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도시 재생은 왜 발생됐을까? 우선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시대가 지나면서 공업용지가 쇠퇴됐다는 그런 개념도 있을 것이고 직주분리에 따라서 도심의 상주 인구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도심의 야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다획화됨에 따라서 도심의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이 이탈되어 도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정을 추진한다. 말 어렵죠. 그렇죠? 개념상으로 보면 우리 도심 공동화라는 건 다 알아요. 솔직히 어떤 거예요? 상주 인구가 즉 항상 살고 있던 사람이 빠져나간 거죠. 항상 살고 있던 사람이 빠져나간 거. 그럼 언제 발생해요? 도심 공동화 현상은 우리 도시화의 단계 속에서 이주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도심 공동화가 심하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는 도심 공동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로 같은 경우가 조금 심하죠. 종로가 아무래도 다 업무 지역만 모여 있고 실질적으로 주거 지역이 얼마 안 되고 주거 지역이라고 해봤자 단독주택 위주의 용적률 제한 때문에 단독주택이 많고 그런 단독주택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좀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 동네가 약간의 이제 도심 공동화율이 높다고 하고요. 다른 지역은 딱히 도심 공동화 없어요. 솔직히 야간에 사람들 빠진다고 하는데 야간에 중심상업적에서 사람들 다 술 마시잖아요. 그렇죠? 술 마실 시간 지나면 잠잘 시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도심 공동화 현상이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념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이 시대적 흐름과 역사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딴 데로 빠질 수가 있는데 우선 19세기에 무엇이 발생해요? 산업혁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산업혁명. 기본적으로 인력이나 출력,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동력, 기계의 힘으로 뭔가 발전시키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보다 기계가 힘이 세니까 당연히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잡아주는 거고요.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로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죠. 그렇죠? 도시로 모입니다. 왜 도시로 모여요? 도시의 매력이죠, 매력. 그렇죠? 도시의 매력, 우리 무슨 요인? 흡입 요인이라 하는 도시의 매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랬을 때,
19세기가 이렇게 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시대가 슥슥 흐르면서 무엇이 발생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발생하죠. 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어디였어요? 영국이란 동네와 미국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영국과 미국이 누구다? 승전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계획 역사 중에서 패전국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 대한 역사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쵸?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 얘기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주요 승전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승전국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승전국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봐봐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서로 약탈에 대한 뭔가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생기면서 세계 대전을 만들죠. 전 세계가 싸운 거잖아요. 전 세계가 싸우면서 누가 이겼어? 영국과 미국이 이겼잖아. 영국과 미국이 이겼으면 얘네 도시는 우선 사람이 과밀화됐대요. 과밀화됐는데 승전국이니까 뭐가 많겠어?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이 과밀화된 도시를 어떻게 해? 자, 인구 분산하자. 인구 분산 정책 새로 파자. 그래서 여기에 마을 만들고 여기 마을 만들고 마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도시? 신도시를 우선 만드는 거잖아요. 왜? 과밀화된 도시의 사람의 인류 빼야 되잖아. 도시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도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기존 도시를 재생한다기보단, 그쵸? 기존 도시에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 이거 철거하고 새로 만드느니 기존 5층짜리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다 많으니까 남겨주고 깨끗한 주거 환경에 새로운 도시 만들자잖아요. 그럼 초기 도시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초기 도시들은 그냥 주거만 갖다 놓은 거죠. 주거만. 왜? 돈 많이 벌었대요. 이 사람들. 그러면 일터 없어도 충분히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주거만 만들었다. 무슨 도시예요? 위성도시죠. 위성도시. 위성도시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런 도시 만드니까 서로 연결하고 이게 다 뭐야? 인프라잖아요. 인프라는 뭐야? 기반 시설 비용이죠.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 승전국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승전국이 이어졌고요.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자, 우선 사람들이 나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거지 만들었으니까 나가요. 그럼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당초에 100명이었다면 얼마나 빠진 거야? 50명을 빠진 거잖아요. 그럼 50명을 빠졌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살다가 나갔으니까 무슨 현상? 도심 공동화 현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심 공동화 현상 발생하면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어? 100명이 세금을 내다가 50명이 세금을 내요. 도시 재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같은 개념은 있었어요. 어떤 거 서울로라는 도시가 뭉쳤죠. 70년대 80년대 산업화가 부흥을 하고 서울로 사람이 모이자라고 해서 일기 신도시를 만들어주죠. 분당, 일산, 3번 등등등에. 근데 거기로 사람이 빠졌지만 이 서울에 다 사는 사람들이 쪼개서 사는 거지 전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재정 문제나 이런 도심 공동화 현상에 시달린 게 아니고 서양,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원 도시였죠. 그리니치니 무슨 웨런이니 이런 레치워스니 이런 동네가 다 위성 도시 개념이었고 미국은 뭔가 써니사이드, 포레스트 가든이든 이런 도시들이 다 위성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수업에서 이런 얘기 아마 없었을긴 할 거예요. 아마 역사를 한번 해줬을 때 제가 요걸 정리를 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마 제 기억에 저희 동영상 수업에서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부분적으로 이 역사긴 하지만은 재생이 왜 발생됐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공동화라고 해서 막연히 그냥 상주 인구가 도심에서 벗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왜 벗어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과정을 아는 거. 이런 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정의로만 본다면 직주분리에 따라서 도심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 직주분리. 우선 일터와 상업이 같이 이렇게 혼재하다가 여기 상업 있죠? 새로운 주거지 만들었죠. 새로운 주거지. 상업 안 갖다 놓고 주거만 만들어 주니까 왔다 갔다. 직주분리죠. 그러면 사람들 잠자리 일로 나가잖아.
낮엔 있다가. 그럼 당연히 밤에 사람 없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도심 기능의 수행에 지장을 줬다. 그러니까 도심 기능에 뭐 지장을 줬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세수 문제죠. 세수 문제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뭐 범죄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안 맞다는 거. 그래서 도심 공동화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심 공동화 5원인 쭉 얘기했던 개념이죠.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 즉 새로운 주거지를 만드는 도시정책에 의해서 기존 도심의 기반시설 개선이 미약하고, 즉 새로운 도시에만 그 인프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 도심의 기반시설은 낙후되게 되는, 정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 발생했고요. 내부 시가지에 대한 투자 제외로 내부 시가지의 고용 감소 및 제조업의 침체로 인해서 경제 구조가 재조정되고 주요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교회화 현상이 발생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아까 했던 똑같죠. 신개발 위주, 새로운 도시 만들어주면, 위성도시 만들어주면 글로 다 인구 이전해라. 그런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 도심에, 기존 있던 곳에 인프라 지원을 못했고요. 낙후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떠나니까 기존 좋았다가 돈 투입 안 되고 정비 안 되니까 낙후되고 뭐가 발생돼? 슬레이트와 슬럼이 만들어져. 그러면 슬레이트와 슬럼이 만들어지면 그 좀 저렴한 땅값이니까, 좀 저렴한 공간이니까 누가 들어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거잖아, 이민자.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만의 타운을 만들어요. 그거 뭐예요? 게토죠, 게토. 그렇죠? 게토가 뭐다? 저렴하고 안 좋은 공간에 땅값 싸니까 좀 이민자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게토가 어디 있어요? 뭐 이태원도 게토죠. 근데 이태원의 게토는 분명히 조금 다른 느낌의 게토고, 그 이태원에서 좀 더 올라간 용산쯤에 보면 이슬람인들 모여있는 동네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저기네요.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독산동 이쪽 보면은 중국인 완전 차이나타운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런 동네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게토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노후화돼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신구시 간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구도심의 압출 현상으로 신도시 흡입 현상이 일어난다. 아우, 말 어려워요. 자, 무슨 말이에요? 신도시와 구시가지 형평성이 안 맞대. 서로 다른데 갭이 있대. 구도심의 압출 현상. 내보내는 거죠. 낙후되고 안 좋고 사람들 분위기 이상하니까 나가고 싶어 이런 거고, 신도시의 흡입 현상. 뺑기자는 거죠. 여기 좋으니까 매력적이니까 일로 오세요. 흡입 현상에 따라서 도시공간을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이 지금 이제 수업에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웬만해서 좀 재밌게 하려고는 하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조금 오늘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도시재개발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쭉 보고 구분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